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산 정상회담 3주 만, 경주 정상회담 3주 만에 이 통화를 가졌습니다. 저 5위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요, 중국군이 이렇게 총검수를 하는 건데 죽여라, 죽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을 상대로 좀 중일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은 상황에서 일본에게 보란 듯이 저런 모습을 공개한 건데, 이런 와중에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 걸까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The call, it lasted about an hour, and it was a very positive call, but the focus was mainly on the trade deal that we are working on with China and those relations and how they are moving in a positive direction. And the President and President Xi discussed continuing to stay in correspondence following their very productive meeting in South Korea. 정학진 변호사님, 사실 이 중일 갈등이 엄청 일중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어서 무슨 뜻이지, 무슨 속내가 있는 것이지라고 궁금했었는데, 시 주석이 오늘 전화를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을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대만 문제가 중국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가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얘기를 좀 들어주려고 하나?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후 SNS에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네요. 또 이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시진핑 주석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미국도 빠지고 일본도 빠져라. 왜냐하면 대만은 결국은 중국의 일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뭐 중일 갈등이라고 하지만 지난 11월 7일에 그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할 경우에 그 해상 봉쇄를 풀기 위해서 미군이 오면, 이때 미군이 오면이란 말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 무력 행사 사태를 가정한다. 그때 그 군함을 사용해가지고 중국이 군함을 사용해서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때 일본에서 존립위기 사태라고 하는 것은요, 일본이 자위대를 보낼 수 있다,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한 건데, 그 다카이치 그 총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나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의 이야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조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교수님, 지금 통화 내용이 이제 일부 공개가 됐어요. 지금 사실 이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미국과 중국의 다툼으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 두 나라는 관세 관련돼서 협상을 밀어놨어요. 우리도 타결하고 일본도 타결하고 많은 나라들이 타결을 했는데, 그럼 이 다른 나라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나라가 또 정상회담에서 앞으로 중국 가서 방문하겠다, 또 국빈 방문 미국 모시겠다, 이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지나?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중이 협력하면 모두 이롭고 싸우면 모두 다쳐. 반복 증명된 상식이다. 뭐 저도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물론 군사적 대결도 미치는 영향이 크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중 간에 무슨 만약에 무력적인 충돌이 난다면 큰일 나죠. 그거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그러나 경제 문제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는 순간 사실은 전 세계의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촉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진핑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충돌하는 모습 보이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 얘기를 던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말라, 즉 대만 문제 거론하지 마,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돌려서 얘기한 거지만 이 충돌의 초점은 대만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론 관세도 초점이 되긴 하지만 그 문제는 너무너무 민감한 사안이니까 이건 주고받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세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고받고 일어나지만 대만 문제는 물러설 수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제의 리스크를 줄인다고 하는 것도 관리를 좀 잘해줘, 이런 의미라고 저는 봐요. 트럼프에게 일본 관리 좀 해.
왜 이렇게 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말이 더 통한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관세 협상은 충돌하잖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 대만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했던 분이에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는요. 영원한 동맹도 없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한테 이기거나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차라리 트럼프를 통해서 뭔가 압박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게 예를 들면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트럼프를 100%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결국 시진핑이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현종 의원. 네. 이 미묘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와도 통화를 했는데 그 안에도 이 대만 언급은 없었다고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진핑 주석이 뭔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걸 조금 어떤 뭐랄까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뭐 그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전화 통화가 끝나고 나서 중국 언론들이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도 보면 예.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 뭔가 좀 이게 좋지 않는 듯한 그런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다카이치 총리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예전 같으면 예전에 미국 대통령 같으면 당연히 일본 편을 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썩 그런 모양이 비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본인은 결국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적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동맹이라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본인의 외교 철학. 사실은 이거는 제가 듣기로도 미국에서도 이 외교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뭔가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지금 상황에서 갈등 관계가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조금 중국도 달래고 대신 또 일본한테 대해서도 조금의 어떤 뭐 압박을 넣고 뭐 이런 어떤 걸 통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좀 원활하게 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삼각관계가 묘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걸로 보면 결국은 확실한 동맹 관계는 이제 없다. 그리고 경제적 이익이 우선이다. 라는 트럼프식 외교의 어떤 현상들을 이번 관계에서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익 대변인, 지금 보면 중국이 그래서 이제 일본에 보란 듯 훈련을 하고 있어요. 보면 이 우리나라의 서해안 쪽이잖아요. 중국은 동쪽이지만 대만과 가깝고 일본과 가깝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도 껴있기 때문에 괜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예요. 이 사진뿐만 아니라 조금 전 제가 앞에 오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군이 공개한 영상, 예, 현장 한번 들려주실까요? 예, 물론 군대야 적이 있겠죠. 저기에서 죽어라라고 외치는 상대가 누군지는 주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만 지금 저 영상을 공개한 것만 보더라도 일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냐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영상 공개 시점이 참 미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1,000명이 총검수를 하면서 죽여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 상당히 위협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이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중에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해석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곳은 일본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대만에 대한 이 중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더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 일본이 대만의 유사시에 본인들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같이 묶어서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 누가 됐든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하는 영상을 내보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일본도 마찬가지로 대만 인근에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 요격 부대를 보내고 또 12식 지대함 미사일 부대를 배치하고 또 일본의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이 또 여기를 찾기도 하고 양쪽이 지금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이 중일 관계, 이 중일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중국의 리창 총리를 만나고 또 이어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도 회동을 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외교,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는 그런 겁니다.
이익이 최우선인데 그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